1시간 동안 이제 제일 중요한 공부력을 어떻게 장착하는가에 대해서 말씀. 자, 앞 시간에 생각력이 학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인문고전이 단순하게 독서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것도 인식하셨죠, 그죠? 자, 우리가 수능 시험을 봤을 때 첫 번째 시간이 뭐가 들어옵니까? 수능 국어가 들어오죠. 수능 국어가 80분인데 어머님, 자 주목해 보세요. 대한민국에서 강남에서 공부 잘하는 75%, 수능 1등급 받는 75%가 재수를 합니다. 그 재수하는 원인은 수능 영어도 아니고 수능 수학도 아니고 수능 국어 때문에 무너져요.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애들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영어를 잘해요. 그래가지고 중학교 때쯤 되면 영어를 마스터하는 애들도 있고 수학도 열심히 공부하는데 독서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등학교에 딱 들어가면 수능 국어는 시험 범위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할 때부터 열심히 문제를 풀고 시험에 대비하는데 거기서 꼬인다. 자, 왜 국어가 중요한가 하면은 수능 국어 첫 시간에 80분의 시험을 치는데 페이지 수가 16페이지가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글자 수가 2만 글자를 80분에 읽어내야 돼요. 그리고 그 문제의 반이 비문학이에요. 비문학이 뭐예요? 인문고전이에요.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니체의 철학이나 플라톤의 철학이나 아리스토텔의 철학이나 아담 스미스나 모든 인문고전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음악이 나왔습니다. 네. 자, 이 인문고전은 사실은 우리의 영혼을 울리고 명치를 찌르고 굉장히 재미있는 과목이고 울림이 있는 과목인데 그것을 문제 풀고 찍게 하니까 재미가 없다. 아까 말씀드렸죠? 중세유럽 시대 때 귀족들의 자녀들이 전부 다 인문고전을 읽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 뉴턴, 모든 사람들,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지 모든 사람들은 인문고전의 광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스티브 잡스도 인문고전의 광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만약 소크라테스와 한 끼의 점심 식사를 할 수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애플 주식 전체를 다 줄 것이다. 그만큼 인문고전을 좋아했대요. 인문고전이 학습의 근간이에요. 자, 이 인문고전이 직접적으로 국어의 비문학에 그대로 연결돼요. 두 번째는 비문학 반이고 반이 문학인데 그 문학도 인문고전의 배경적인 지식이 없으면 풀 수를 없습니다. 여러분들, 문학 중에서 장발장의 레미제라블 아시죠? 그거는 소설책이 아니고 문학책이 아니고 철학책이에요. 왜? 장발장이 빵 한 조가리를 훔쳐먹고 왜 19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강한 사회적인 항변이에요. 무슨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옛날에 혹시 동물의 농장 이런 거 읽어보셨습니까? 동물의 농장도 뭐예요? 이 동물들이 인간들한테 계속해서 구박받고 탄압받으니까 마침내는 인간들을 몰아내고 동물 농장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무리가 닭도 있고 소도 있고 개도 있고 고양이도 다 있으니까 누군가는 우두머리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 우두머리가 나폴레옹인데 나폴레옹이 돼지예요. 돼지가 처음에는 내가 동물 농장을 위해서 선포한 거예요. 동물들의 인권을 보호하겠다고. 그리고 좀 지나니까 비스가 붙고 무가 붙어가지고 그 돼지가 인간보다도 더 자기 동물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심리를 다루었던 철학책. 그러니까 인문고전을 모르면 문학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문고전을 읽기 시작하면 뭐예요? 논리적인 추론적인 사고가 있기 때문에 수학 문제를 굉장히 잘 풀 수 있는 거예요. 어머님들, 수학이 계산 학문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내가 4,000년 전에 이집트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큰 피라미드가 있는데 피라미드의 높이를 알고 싶은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 피라미드는 그림자가 있죠? 내가 피라미드 옆에 서 있으면 내 머리 키가 있죠? 나도 그림자가 있죠? 내 그림자는 재수가 있죠?
내 키도 될 수가 있죠. 그다음에 피라미드 그림자는 발로 가서 잴 수가 있죠. 모르는 게 뭐예요? 피라미드 높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추론적으로 그 답이 나오는 거예요. 수학은 생각하는 학문이지 계산하는 학문이 아닌 거예요. 인문고전을 제대로 이해하고 독서를 하면은 수학도 굉장히 열립니다. 나머지 영어만 잘하면은 수능 1등급 받습니까? 아니다. 왜냐하면은 EBS의 1타 강사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학생들한테 내가 여러분들한테 영어는 완벽하게 가르칠 수 있는데 1등급을 받으려고 하면은 인문지식 배경 너가 공부해라. 자, 해석이 됐다고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읽고 이해 못하는 사람이 문맹인이다 이 말이에요. 영어로 해석을 해도 한글로는 들어왔는데 이게 언어적인 사고가 있기 때문에 없어요. 인문고전이 모든 학습의 근본이에요. 자, 인문고전도 언어, 국어도 언어, 영어도 언어, 수학도 언어입니다. 다른 과목이 아니에요. 모든 과목들의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패럴렉스 생각열기 학습 방법이 있어요. 그것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수능 국어 문제인데 이게 우주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문제를 두 문제를 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만륜lik의 법칙, 이거는 우리 인문학회에 보면은 뉴턴의 프린키피라는 책하고 갈릴레오 갈릴레이 천구의 움직임에 대해서 읽으면 이게 풀려요. 이런 것들이 있대요.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사고. 이런 책, 이런 것들이 읽으면 굉장히 재밌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푸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아까 제가 루소 이야기 잠시 했죠. 그죠? 루소, 홉스, 로크의 사회계약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은 계약 관계에 있다. 이게 사회계약론의 핵심이에요. 더 이야기하면 시간 가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애들이 또 어려워하는 게 마지막 시간에 뭐 칩니까? 사회탐구, 과학탐구 넣어줘. 그죠? 사회탐구가 뭡니까? 윤리와 사상, 정치, 경제, 법과 정치 이런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인문고전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별도의 학문이 아니에요. 어머님들. 그러니까 걔들이 경제나 정치, 경제, 윤리, 사상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 보면 한 사람이 걸리게 가지고 전 인류를 침묵시키는 것이 부당. 이거는 누구의 말인가 하면은 존 스튜어트 미래 자유론에 나오는 말이에요. 인류의 모두가 동의하더라도 한 사람이 반대하면은 그 사람의 침묵을 강요할 수 없다. 그게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에서 나오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머님들 2019년도의 수학 문제인데 8 곱하기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승의 값은 이게 수학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어머님들 여기서요. 여기 저를 보세요. 초등학교 때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럼 쉽잖아요. 그럼 16이 되는 거예요. 근데 중학교 가면은 2의 4승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고등학교 가면은 2의 2승 곱하기 2의 2승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배우는지를 모르고 애들은 디립다 외우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배우는가 하면은 어머님들 100조를 어떻게 씁니까? 100조? 우리가 살아가면서 100조를 쓸 일이 없지만 천문학 계산할 때는 100조가 놓아요. 그죠? 100조 어떻게 계산합니까? 어떻게 적습니까? 1을 적고 공을 14개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10에 14승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게 쉬우니까. 하나의 언어입니다. 어머님들 10에 100승 10을 100번 곱하면은 어떤 숫자가 되는지 압니까? 그 무한대가 숫자가 되죠. 그 숫자가 왜 필요한가 하면은 천문학의 거리 계산할 때 필요한데 미국의 수학자가 10의 100승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10의 100승, 10의 100승 얘기하기 어려우니까 이것을 자기 조카한테 이 10의 100승을 무슨 단어로 하나 해야 되는데 단어를 하나 내가 생각을 해봐라. 이러니까 얘가 구골이라고 만들었어. G-O-O-G-O에 구골. 그래서 10의 100승이 수학적으로 구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998년도에 스탠포드에 다니는 레리 페이지라고 하는 학생이
인터넷에 검색 엔진을 만듭니다. 그리고 내가 만든 검색 엔진은 이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다 담고 있다. 뭔가의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요. 자기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옛날에 수학 공부할 때 시베 백성이 구골이었는데 그거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구골이라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GOOGLE 구골 그렇게 나온 거예요. 구골은 구골의 왜요? 오류예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법칙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반드시 필요해서 놓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은 계산 문제가 아니고 8은 뭐예요? 2의 3승이잖아요. 2 곱하기 2 곱하기. 그러면은 이렇게 놓는 거예요. 답이 2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문제는 수학 문제가 아니고 지수 문제는 항상 수학 문제 풀 때 두 문제가 나옵니다. 두 문제.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그래 놓는데 개념을 이해할 때 그 근본을 이해하면은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GMB의 펠렉스라고 하는 브랜드에서 펠렉스 영어, 펠렉스 수학, 펠렉스 인문학도 이 세 가지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그게 학습의 근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펠렉스 수학에서 지수 법칙에 대한 개념 원리를 어떻게 공부하는가 하면은 동영상으로 지가 공부해요. 공부하고 지가 지 손으로 개념 원리를 다시 적어서 누구한테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선생님한테 프레젠테이션, 설명을 해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은 지식이 아니다. 이 말을 누가 했는가 하면 존 스튜어트 밀이었어. 우리 펠렉스에서 오는 모든 아이들은 자기가 스스로 서브노트하고 그 서브노트한 것을 교재로 만들고 그래서 그 교재가 마이 인문아트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되고 수학 개념 원리도 자기가 직접 동영상을 듣고 이해하고 전부 다 온라인으로 듣고 이해하고 직접 선생님한테 설명을 하고 문제도 동영상으로 자기가 풀고 틀린 문제는 다시 틀린 무수의 배수만큼 넣어서 다시 풀고 선생님은 직접 풀어주는 게 아니고 뭐예요? 튜터의 역할만 해준다. 모든 프로그램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면 어머니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나는 학원에 수업 들으러 간다. 걔는 공부 못하는 애들이고 나는 학원에 자기 주도 학습하러 간다. 이렇게 가야 돼요. 좋은 학원은 열심히 잘 가르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애들의 생각이 늙어지고 수금덩이가 되는 거예요. 펠렉스 색깔이 어머님들 이 색깔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펠렉스 교육을 통해서 생각이 열리면 우리 자녀들의 영혼의 시냅시스가 피가 통해서 붉게 물들는 거예요. 자, 펠렉스는 받아들인 지식을 관점을 달리해서 재해석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그러한 교육을 시켜서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을 붉게 물들이기 위해서 저 적색을 가지고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수능뿐만이 아니고 어머님들 앞으로 어머님들이 공부를 할 때 이 학습 방법을 활용하시면은 어머님들은 공부력이 타의 주종을 부려합니다. 자, 말씀드리는데 하나는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공부 잘했던 사람이 다산정약용 선생입니다. 다산정약용 선생님이 어떻게 공부했는가 하면은 통독하고 정독하고 반복 정독하고 초수하고 초수는 뽑을 초예요. 글을 읽으면서 중요한 문장을 뽑아내는 거예요. 초수하고 반복 초수하고 사유하고 질문해서 창조하라. 창조가 뭐예요? 자기가 글을 적는 거예요. 조선의 선비는 뭐랬습니까? 글을 읽고 글을 적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자, 그것을 몇 번 하느냐? 100번 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재를 플라톤의 국가론이 제일 처음에 나오는데 플라톤의 국가론을 몇 번 읽는다? 수백 건 읽는단 말이에요. 플라톤의 국가론이라는 책은 인문고전은 완독이 없대. 읽을 때마다 새롭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평생 들고 다니는 책이 인문고전이에요. 왜냐하면 2500년 전에 쓰였던 책이 지금까지 읽히면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인문고전을 읽으면 묵지가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저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별일이 없으면 제가 서울의 판교에 삽니다. 판교의 현대백화점 지하 2층에 교보문고에 가서 오후 시간 8시간을 서점에서 지냅니다. 노트를 한 권 들고 와서 20권의 책들을 잡히는 대로 얹혀놔요. 쫙 쌓이잖아요. 그러면은 저분이 와가지고 선생님 너무 많이 사놨는데 반만 줄이십시오. 그래서 제가 20권을 읽고 서브노트를 합니다. 중요한 문장을.
거기서는 제가 인문고전을 매일매일 읽기 때문에 여러 가지 책들을 읽겠죠. 자기계발서는 날려서 재미도 없어요. 그러나 그런 책들은 30분이면 날아간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18년 동안 강진의 유배 생활을 하면서 480권의 저술을 합니다. 하면 24시간을 똑같이 사는데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한 책을 100번씩 읽고 480권을 만들어요. 어떻게? 왜냐하면 가치 없는 글들은 눈길도 두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다. 다 읽는 게 아니에요. 어머님들, 책을 공부 못하는 사람이 1페이지부터 읽기 시작해요. 가지고 1페이지 읽다가 한 3페이지 갔다가 일단 지겨워요. 다시 1페이지부터 읽어가지고 우리 수학책에 보면 수학정 쓰게 집합만 나는 거예요. 집합만. 그게 아니고 통독한다는 것은 자, 이 제목이 왜 저자가 이 제목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고민하죠. 그 다음에 목차를 쭉 읽어봐요. 그럼 목차는 뭐예요? 핵심이잖아. 목차를 연결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추론이 되죠. 추론이 되고 그 다음에 앞 페이지 좀 읽어보고 쭉 넘기는 거예요. 그럼 대충 느낌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 저자가 어떠한 생각으로 이 책을 적었을 것이라는 뭐예요? 수상 이미지가 들어왔죠. 그 다음에 정독을 하면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하면서 중요한 문장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공부가 아니고 10페이지를 읽어서 한 페이지로 요약하려고 하면 내 머릿속은 작동하기 시작한답니다. 어떻게? 요거 뺄까? 열까? 요거 뭉칠까 말까? 생각이 스스로 돌아가는 거예요. 무슨 알겠습니까? 그렇게 스브노트를 하는 거예요. 한 번 했죠? 통독. 그 다음에 반복 정독 할 때 또 스브노트 하는 거예요. 스브노트를 처음에 두 줄하고 두 줄 빼고 두 줄하고 두 줄 빼고 계속 엮는 거예요. 한 10번 엮는 거예요. 자, 수능 1등급, 전교에서 1등급, 수능에서 만점 받는 친구들, 그 다음에 사시에서 1등하는 친구들은 전부 다 스브노트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지구상에서 제일 창의적인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지목을 하면 레오나르도 다빈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천재 노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 천재 노트에는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천재 노트에 1800건의 비밀 천재 노트가 있는데 거기에는 항상 첫 페이지에 텔미라고 해요. 텔미가 뭔가 하면은 지식들아, 너가 가지고 있는 비밀을 나에게 말해주렴. 무슨 말 알겠습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단순하게 조각가가 아니고 예술가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만들었던 그들이 해부학도 굉장히 잘하고 그 다음에 하늘을 나는 비행기도 창안해냈고 대단한 창의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유하고 질문해야 되는데 내가 체계적으로 공부가 안 되는 상태에서 토론을 시키면 걔는 주눅이 들어가서 다시는 앞에 못 놨습니다. 그러면 체계적으로 지식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독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독서를 하는데 인문고전 독서를 혼자서 못하죠. 그래서 인문고전 독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펠렉스 인문아트라는 브랜드예요. 그것을 애들이 좋아하는 그림으로 하는데 수상 그림으로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다산 정약용 선생이 하는 학습 방법을 그대로 제가 받아와서 100번을 읽어요. 어떤 시각으로? 중학교 3학년 수준의 시각으로 읽고 그 100번을 읽으면서 이렇게 두꺼운 인문고전을 27과로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27과로 정리를 하면 저는 통독을 하면서 이 책의 27과의 목차를 적죠. 목차를 적고 중학교 3학년의 수준으로 이 글을 3번씩 반복해서 글을 적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적는 게 아니고 관점을 달리해서 적어요. 그리고 그거를 적고 나서 계속해서 바꿉니다. 읽고 바꾸고. 수십 번을 해요. 다듬어지죠, 그죠? 자, 그러면 그 한 챕터를 A4 용지 12폰트의 한 장 정도를 요약해서 3장을 요약합니다. 그리고 그 한 과를 어떠한 추상 그림으로 그릴까를 고민합니다. 그게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시간은 돈이다 뭐예요?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천재의 생각 열기는 은유적인 표현이 극대화되는 사람입니다. 시간이 돈입니까? 아니죠. 근데 시간은 돈이다라고 하는 왜 은유법이 나오는가 하면은 자본주의 시대에 살 때 시간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돈은 뭐예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가치와 가치가 묶여서 시간은 돈이라는 은유적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현이 쓰는 거예요. 그 은유적인 표현이 생겨나면 2차적인 은유적인 표현이 막 쏟아져요. 시간이 아깝다.
시간을 투자하라. 이 전부 다 돈을 투자하라 했는데 시간을 투자하라는 말이죠. 이 1차적인 은유적인 표현이 안 들어오면 2차적인 은유적인 표현이 당연히 이해가 안 될 것이고 걔는 문장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은유적인 표현이 이 인문고전에 막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제 말 이해되셨죠?